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스쿨랩의 LCRC 토익 강사 최서아입니다. 10월 14일 적중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시험 잘 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문제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쌤이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들어갈까요? 자, but이랑 except about yes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긴 한데요. but은 등위 접속사죠. yes도 등위 접속사인데 but이랑 yes이랑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정답 되기는 힘들어요. except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about은 전치사인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as experienced previously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parking fees 주차 요금은 will increase by $1 per day 매일매일 하루당 1달러가 오를 거다. 야, 예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주차 비용이 1달러가 오를 건데 for all staff member 전 멤버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주말이랑 공휴일은 제외하고라고 들어가는 게 딱 좋겠죠? 정답은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102번 문제는 여러분 ABCD가 전부 다 동사인 거는 맞는데요. 그냥 동사 해석해서 풀어줘가 아니에요. 지금 빈칸 뒤에 들어가 있는 for이라는 전치사 보이시죠? 이 for이랑 어울리는 동사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account fo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account for은 같이 비교하는 타동사가 대표적으로 explain이 있죠. 설명하다라고 해서 얘는 타동사로 들어가지만 account는 자동사기 때문에 for이라는 전치사가 꼭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account for은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해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비율 따위를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business라고 했을 때 반복적인 사업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재구매, 다시 사는 거.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재구매가 블루스톤 에듀케이션 회사의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총 매출이 나올 건데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은 신규 구매라기보다는 다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사는 걸로 차지되어져 있다. 정답은 account for C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decline이라는 거는 감퇴하고요. 쇠퇴하는 거고요.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은 감소, 택도 안 되죠. fortunate, 운 좋은 감소, 수익성이 있는 말도 안 되죠. sharp decline이라고 해서 뭔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앞에다가 sharp를 잘 붙여요. 그래서 sharp는 샤프 아시죠? 샤프 끝에 되게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이렇게 외우시면서도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챙겨두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104번. 이 문제 보자마자 여기 주어네? 동사네?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급하게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빨리 푸는 거랑 급한 거랑은 천지 차이죠. 이거는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밑줄이 들어갔을 경우에 부사가 정답이니까 D번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막 뭐 A번, C번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답은 D. 105번. Only following where since예요. on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following은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해석 좀 비슷하죠. 뭐뭐 후에, 그 다음에. where는 명사절 접속사에도 있고 관계사 중에 하나인 관계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since는 부사절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이는데 뒤를 봤을 때 the weekly 여기 지금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스태프 미팅이라는 복합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자는 ly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명사 앞에다가 쓰는 거니까 여기 누구 자리겠다 전치사겠다 그러면은 바로 A번 버려주시고 얘도 안 되고 부접 안 되죠. 우리에게 남은 건 following의 전치사와 since의 전치사인데 since의 전치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자, 그럼 이제 올라가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training session 연수는 개최되어질 겁니다. 개최되어질 거라고요. 앞으로 개최되어질 겁니다. 주간 스태프 미팅 후에가 좋죠. since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할 때 과거의 시점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자 봉다리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많이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Since 1999 적어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과서는 얼마 안 된 거 아니고 역사가 이리 깊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ince라는 건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와줘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동사랑 어울리죠. 여기는 일단 미래의 동사를 썼을 뿐더러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과거 시점인지 과거 시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following 들어가도록 할게요. 106번 Process Series Course Operation이라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고객님들로부터의 불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고객이라면 who think our new 우리의 새로운 광고의 뭐뭐뭐가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님들로부터 불평을 받았습니다. advertisement라고 해서 이 광고에 s가 붙어 있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 새로운 광고 시리즈물이라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series of advertisements B번 정답 들어가도록 합니다. 광고의 과정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알 수 없고요. 광고의 강의에 대해서 광고의 작동이나 영업에 대해서도 고객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요 뜻 모르실까 봐 하나 적어놨습니다. convey, 소집하다라는 뜻으로 하나 챙겨두시고요. 앞에 들어가 있는 sales associates라는 단어 보이시죠? 발음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sales associates 뭐라고요? sales associates라고 하면 판매 영업사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소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concerns를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ABCD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concern이라는 거는 문제점, 걱정거리, 우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토익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처리해야 되고 다루어야 합니다. address concerns죠. 제가 이거 정말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해결하다 하면은 제일 1번으로 생각나는 거 solve the 혹은 a problem 대부분 요거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죠? 이것도 맞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보다 토익이 좋아하는 거는 이 address예요. address 다음에 address an issue라고 들어가면 issue가 문제거리, 논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를 처리하다. 지금은 여기 있는 an issue 대신에 concerns를 써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address가 문제 상황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잘 챙겨두도록 합니다. address concerns. 오케이, 넘어가자. 자, 10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To attract young professionals. 젊은 전문가들을 attract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Jamieson and Sons라는 회사가 will pay, 지불할 겁니다. $5,000, $5,000를. 그리고 ABC를 탁 보니까 전부 다 전치사. toward 방향성이 있죠. above는 위에라는 뜻이고 by는 뭐뭐 옆에 혹은 수단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by fax, 팩스를 통해서 뭘 보내주세요. by email, 메일을 통해서 뭐 보여주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on은 접촉하고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뒤에 내용을 보니까 new employee student loans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젊은 인재가 필요해요. 젊은 인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젊은 인재들은 젊기 때문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졸업생들일 거고 이 대학생 졸업생들은 뭔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인재를 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도와줄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돈을 여기 있는 대출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원조를 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공헌을 할 때에도 toward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oward가 정답으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말 그대로 그냥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toward가 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 하지만 돈 따위가 이쪽으로 가다라고 할 때도 toward 쓸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예문을 보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진짜 이런 회사가 있냐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없다고. 없죠? 그죠? 그 있나요? 얼마나 뛰어나면 회사에서 $5,000의 그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왜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있다면 좋고요. 거의 없죠. 그래서 그 학생이랑 저랑 뭐 세상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답은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Typically, necessarily, tensely, obediently 의미적으로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Initial step is developing a new product.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시키는 초기 단계입니다. 자, initial이라고 하면은 초기라는 뜻이에요. 초기 단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brainstorming이에요. 필연적으로 brainstorming이에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팽팽히 긴장감 아니죠. 고분고분하게 공손하게 brainstorming입니다. 그러면은 반항적으로 하는 brainstorming은 뭔데요?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뒤에 좀 더 봅니다. While all R&D staff will be asked to suggest as many ideas as possible. 연구개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많은 아이디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도록 요청되어지는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한다가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typically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자, 이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little은 뒤에다가 불가사 명사 써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few는 복수 명사를 써요. 근데 little은 불가사 명사를 써야 돼요. many는 복수고요. lots는 부사입니다. 부사. lots of가 돼야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쓰거나 불가사 명사를 쓸 수 있어요. great은 대단한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인데 뒤에 지금 care 명사 들어갔으니까 부사 같은 거 좀 치우고 s 없으니까 복수 명사 같은 거 좀 치울게요.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는 있으나 little이라는 단어가 앞에 어가 없죠. few도 마찬가지예요. 어라고 해서 조그만한 게 붙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 조금 있는, 아무것도 없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거의 없는 이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은 뭐뭐 케어하도록 충고되어집니다. With your work to ensure that you don't make the same mistake twice.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의 케어를 안 해야 돼요. 엄청나게 케어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케어를 해야죠. 정답은 D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ABCD 보면서 이거는 진짜 토익의 포인트입니다. regardless는 단독으로 쓰면 부사죠. 얘는 항상 regardless of까지 같이 붙여서 암기하시고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전치사예요. regard 정답으로 나온 적 거의 없죠. 그냥 동사 원형 regarding ing로 끝났지만은 전치사 어디에 관해서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단어 중에는 concerning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챙겨둡니다. C-O-N-C-E-R-N N-I-N-G regarded는 be highly regarde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highly랑 짝꿍이 너무 좋아요. 막 둘이 막 쫀득쫀득하게 붙어 다닙니다. 이 원래 highly는 잘 쓰는 게 여러분 아시죠? highly recommended라고 해서 매우 추천받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으로 잘 쓰는 게 바로 highly regarded라고 해서 높이 평가받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이 평가받다. 정답은 D 들어가도록 할 거고 해석해 보시더라도 친구 정답입니다. 112번 들어갑니다. while 부접, before는 접전이고요. if는 부접과 명접 둘 다 되고요. but은 등위 접속사죠. 이 문제도 참 재밌어요. 이 문제 한번 잘 봐요. has been received 동사, maybe 동사, we can ship it 에서 동사, because the item is out of stock. 동사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동사가 4개가 나왔죠. 다시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한 개를 더한 게 동사의 개수라고 했는데 동사가 4개가 나왔으면 접속사는 몇 개가 필요하다? 3개나 필요한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이에요. 자, 접속사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Although.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Because. 그리고 눈 씻고 찾아봐도 또 다른 접속사가 안 보이죠. 아, 여기는 바로 누구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다. 접속사의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아, 동사가 4개니까 접속사가 3개가 나와줘야 되고 나는 2개 찾았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는 접속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까지 오셨으면 8알은 끝. 그러면 이제 ABCD 보면서 전치사 치우고 험하게도 다 일단 접속사가 되죠.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비록 당신의 주문 자체는 받아들여졌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내는 상황이 뒤에 보니까 왜냐면 아이템이 out of stock이라고 해서 재고가 똑 떨어졌대요. 아,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낸다라는 시점 전까지는 일주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before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13번 들어갑니다. 별표. 이 문제 뭐예요? 여러분, when이라는 건 부사절 접속사예요. 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나 보어 따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The printer toner cartridge 얘가 주어라고 치면 뒤에 동사가 없죠. 그렇다고 뭐 얘를 목적어로 보고 주어 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칸이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부사절 접속사를 원래는 생략해야 되는데 생략하지 않고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써두고 주어 버리고 여기랑 여기랑 시제 같았을 때 얘를 ing로 바꾸거나 아니면 being pp로 시작을 해서 being을 생략하고 pp로 시작하게 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싶은데 칸이 부족해. 그럼 ing랑 pp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요. 됐어요? 그때 어떻게 푸느냐? 뒤를 봐요. 뒤를 딱 봤는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ing가 정답이고요.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전명구나 부사, 찌끄레기가 들어가면은 pp가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 뒤를 보시면 더 cartridge라고 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갔으므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ing, d가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쓰기에는 칸이 부족해요. 그리고 뒤에 어떤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상관없이 1, 2, 3, 4, 5형식 상관없이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우린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만약에 이 단어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이런 거면 뭐가 정답? ing 정답 가시면 되고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전명구나 부사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정답이다? pp가 정답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챙겨두시되 너무 어렵다 싶으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D번 잡고 4번 넘어갑니다. 모든 flight attendants는 요거 되어지죠. Professional manner when dealing with complaints from passenger.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when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설명했던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dealing이라고 해서 ing가 나왔어요. 엄마나 근데 뒤에 단어를 보니까 너무 짜증난다. 전명구가 나왔겠네. 쌤 아까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전명구 같은 거 나오면 pp라면서요. 맞아요. 맞는데 자동사는 100% ing만 정답이에요. 배울수록 어렵죠? 원래 영어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끝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필요 없고 올라갑시다. 자, 그 승객 여러분들로부터의 불평을 처리할 때 모든 우리 승무원분들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응대해야 되겠습니다. respond 정답 들어가시면 딱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갑니다. 자, 115번 buyout negotiations라고 해서 뭐 인수합병이라는 단어, 인수협상, 합병은 merger이죠. 이 단어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이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만 봐요. 회사의, 소유격, direct, 형용사,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죠. 명사 ABCD 중에서 D번이죠. competitor이라고 하면 경쟁업자도 되고 경쟁업체도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스 던이라는 사람은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업체와의 인수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D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16번.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눈앞에 있다면 특히나 또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꼭 여쭤보고 싶어요. specialize?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specialize 1이잖아. 이거 안 나온다? 공부 안 한 거야. 공부를 그냥 안 한 거예요. 너무 상처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들어갈 때는 뭐라고요? specialize in 몇 개 물어봐야지. 자, deal 뭐예요? 그렇지. deal with.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comply는 with. stick은 뭐예요? stick to. 이런 식으로 자동사 다음에 특정 전치사 쓰는 거 좋아하는 애기들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전문으로 하자. specializing까지 잘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라고 해서 숫자가 보이고요. million이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갔어요. 이 숫자 수식을 좋아하는 부사들이 있죠. approximately라고 해서 이 친구는 뒤에다가 숫자 쓰고 명사 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대략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때 여기 있는 숫자는 마치 형용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
mill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 애기들은 approximately 뿐만이 아니라 roughly도 있어요. roughly 숫자 명사. 아니면 about 숫자 명사. 뭐 over, more than 전부 다 숫자 명사의 어순을 좋아한다라는 거 챙겨두도록 할게요. 자,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finally agreed to discuss merging. 마침내 합병을 토론하는 거에 동의했대요. 누구랑? 이 A Financial이라는 회사랑. After 뭘 하고 난 이후로 the idea, 아이디어를 뭐뭐 하고 난 이후로 for several years, 수년 동안. After이라는 걸 전치사로 딱 봤을 때 중간에다가 뭔가를 쓰고 뒤에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왜 목적어를 쓰는 겁니까? 여기 뭐 동명사가 들어가야지. 그 동명사의 동사가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또 끌고 올 수 있으니까 dismissing 정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dismiss라고 하면 뭔가를 일축하다, 묵살하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수년 동안 아이디어를 무시를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합병이랑 관련돼 가지고 디스커스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119번입니다. Typically, actively, extremely, unusually. extremely는 극도로라고 해석 많이 하시지만 very랑 동의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very랑 extremely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extremely cold, 매우 춥다. 아시겠죠? very delicious, 정말 맛있다.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따위를 수식한다는 게 특징인데 비동사 ing 사이에 적어줘야 되는 부사죠. 그리고 조금만 해석해 보시면은 as가 보이네요. 현재 재정 디렉터가 이번 연도 말에 은퇴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진짜 급한 상태예요. 우리 되게 중요한 이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유능한 재정 전문가가 입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찾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발히 찾아줘야 되겠죠. actively가 가장 정답이 좋겠고요. 전형적으로는 여기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뭐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이 회사가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수 상황일 때 열심히 찾는 거기 때문에 typically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B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마지막 120번입니다. 파이널이다 라고 들어가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뒤에 뭘 써야 된다? 명사 써줘야 되고요. 우리 final approval이라고 해서 final approval 뭡니까? 최종 승인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잘 쓰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좀 쉽게 들어갔습니다만은 approval, AL로 끝나는 명사를 모를 수 있으니까요. 단어 하나 챙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4일 적중 특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이고 이제 또 11월이고 12월이고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의도 많이 봐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오래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봐야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